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을 부르는 상징을 강의할 작가 이청욱입니다. 자, 상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강의들 제가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정확히 좀 정리를 해야 될 이건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약간 번외편이에요. 네, 그래서 1편부터 10편, 그러니까 1강부터 10강까지 이렇게 강의한 것 외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번외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얘기는 도대체 상징이 왜 필요하고 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할까, 왜 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런 대박을 부르는 상징 강의 내용을 말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북극성 숭배 사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북극성 숭배 사상이라는 거는 뭐 지금 현생 인류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짧게 잡으면 5,000년, 길게 잡으면 10,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죠. 어찌 보면 그 10,000년 전 고대 인류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천문을 보는 이런 지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지식은 뭐죠? 국영수라든지 아니면 과학, 뭐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지식이라면 뭐 그 5,000년, 10,000년 전 인류들은 그 5,000년, 10,000년 전에 컴퓨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딩 이런 것도 없을 거고 당연히 수학 같은 것도 발달하지 않았을 거고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류의 지식이 변변치 않았을 때, 그때 5,000년, 10,000년 전 그 인류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첨단 기술, 첨단 학문, 그때 첨단의 지식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거였어요. 그냥 뭐 지상의 뭐 식물들이야 알아서 뭐 자라고, 그 사람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5,000년, 10,000년 전 인류의 궁금증은 와, 저렇게 어떻게 해가 안 떨어지고 저렇게 있지? 다리 왜 계속 이렇게 모양이 변하지? 와, 이렇게 막 별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고 하늘을 돌고 있지? 이런 게 그 당시에는 나름 과학, 나름 지식.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북극성 숭배 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이 말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번외편으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일단 크게 이 고대인들, 하늘을 바라보는 고대인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첫 번째는 북극성 숭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 숭배 사상은 북극성이 최고야 이건 아니고 하늘 자체를 좀 경외시한다 그럴까? 와, 하늘, 그래,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받들고 살아야 돼. 좀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통칭해서 북극성 숭배 사상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요것과 정반대되는 거,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상이 뭐냐면 태양 정복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 숭배 사상은 하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인간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면, 태양 정복 사상은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가급적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북극성 숭배 사상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북극성 숭배 사상은 한마디로 하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고대 인류들 5,000년, 10,000년 전에 우리 원시인들은 뭐 이런 변변한 과학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치고 막 폭풍이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너무 무서웠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숭배하면서 하늘을 받들면서 제발 폭풍 오지 않게 해주세요. 천둥 번개 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늘에 대고 숭배를 했다고요. 이제 그런 본능적인 마음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 숭배 사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하모니예요. 조화롭게 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지도자 같은, 그러니까 리더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나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나도 하늘의 뜻을 받았어요. 내 하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리더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지도자를 부극성, 그러니까 하늘에서 간택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어떤 뭐 대통령 같은 것도 저 하늘이 정해진 거야. 뭐 하늘의 순리대로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사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현대 정치 제도로 가장 밀접한 게 민주주의 제도예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가장 밀접하고요. 또 공동체 중심이고 우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나라, 뭐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말보다 정확한 게 뭐예요? My country, my family. 그러니까 내 가족, 내 나라, 뭐 내 아이.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다 북극성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은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약간 정치 사회적으로는 이민자 같은 것도 다 받아들일 거야. 그래, 다. 왜? 하모니 조화가 중요하니까 누가 이민, 다 받아. 너 난민이더라, 다 받아. 약간 이런 느낌. 다 온다는 사람 안 맞고,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민족 사회예요. 여러 민족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조화가 지금 중요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북극성 숭배 사상은 약간 여성적이에요. 조화롭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제 문화 자체는 훈계하고 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으니까 넌 쫓아내버려. 이게 아니라 교화하고 훈계. 가르치고 꾸짖고 이렇게 가르치고 좋게 너 나쁜 일 이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교화를 시킨다 그런 거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모니, 어울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퇴출 이런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좋게 끝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이라는 건 일단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배려한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북극성 숭배 사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북극성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는 사회나 문화 쪽으로 볼 텐데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극성 숭배 사상은 어떤 산업에 잘 어울리냐면 당연하겠죠. 농업, 농사 짓는데 농업, 임업, 어업 아무튼 1차 산업 농사 짓는데 당연히 하늘의 뜻대로 홍수 안 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비도 제때 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농업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즘 디지털 사회가 요 북극성 사상하고 잘 맞습니다. 디지털 사회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IT 온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상으로 누구나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서로 막 편가르고 싸우면 온라인 게시판 난리 나잖아요. 싸우면. 그래서 서로 잘 조화롭게. 그리고 연예계. 근본적으로 좀 그 TV에 나오는 연예계 있죠. 연예계 자체가 약간 북극성 숭배 사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미국의 헐리우드 자체가 거의 북극성 숭배 영향을 받는 이유가 여기서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설명이 좀 쉬울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음악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 중에서 북극성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는 음악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 나오는 서클 오브 라이프 같은 노래, 우리 뭐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요거 링크는 다 그 카페 링크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You Are Not Alone 이란 노래 아시죠? 좋아하시죠? 약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죠. 네, 그것도 북극성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고요. 또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도 네, 비슷합니다. 또 놀랍게도 신신혜 씨의 신신혜님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도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그냥 어울려 산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건 제가 또 따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도 북극성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 이런 노래들과 어울리구나, 그런 사상이구나, 조금 감이 오시죠? 들어보시면 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북극성 숭배 사상을 좋아하는, 혹은 이걸 추종하는, 혹은 이런 사상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징들을 많이 씁니다. 뭐 눈이나 피라미드, 이건 북극성 자체를 상징하는 거고, 술록, 사슴, 사슴뿔, 공작새, 부엉이, 올빼미, 제가 그냥 나열만 해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다 북극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작나무, 하얀 연기, 하얀 꽃, 또 유니콘 무슨 색이요? 하얀색, 뿔 달린 거죠. 그 다음에 정한수, 북쪽, 거울, 북두칠성, 우물, 그 다음에 바람개비, 금척, 컴퍼스, 활, 화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북극성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북극성 숭배 사상 정반대쪽에는 무슨 사상이 있느냐? 자, 여기는 태양 정복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정복 사상은 지배자, 절대선과 절대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착하고 이 사람은 무조건 나빠. 뚜렷한 선악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국가고 내가 태양이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왕. 정치 제도로는 세습군주, 세습왕, 그러니까 왕위를 세습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일당 독재,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 구성은, 그러니까 뭐 조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중심, 그리고 주연과 조연이 뚜렷해요. 나는 주인공, 너는 보조. 그러니까 계급도 뚜렷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녀사냥 같은 것도 태양 정복 사상의 대표적인 어떤 행동들입니다. 사회 행동. 좀 남성적이에요. 그리고 경쟁심을 부추기기도 하고, 승자 독식,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다 먹고 나머지는 다 지는 거. 또 약육 강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화 자체를 약간 좀 고소고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이해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너는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 이 죄 저질렀으니까 무조건 처벌해. 용서 그런 거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좀 어찌 보면 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고하고 징벌하고 무조건 보복하고 용서 못해, 이런 느낌 좀 느껴지시나요? 북극성 숭배 사상하고 태양 정복 사상의 차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북극성 숭배 사상이 좋고 이게 악한 거고, 그건 또 아니에요. 요거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좀 시원시원한 것도 있고, 또 여기는 사상이 뭐냐면 우선순위, 그러니까 법대로 하고 규정대로. 어찌 보면 이런 건 또 우리가 마음에 들기도 하죠. 자, 태양 정복 사상도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태양 정복 사상은 산업적으로 공업이라든지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산업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태양 정복 사상과 아주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어떤 교육하는 거, 아니면 군대를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태양 정복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마냥 나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노래를 들어보면 또 비슷한 노래를 찾는데 이게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본적으로 연예계,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북극성 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태양 정복 사상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제가 그나마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나왔냐면 황규영님의 나는 문제없어. 그러니까 태양 정복 사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요 나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새마을 노래. 그 다음에 잭스키스의 폼상폼사, 에일리의 보여줄게, 유키스의 만만하니, 원더걸스의 So Hot 같은 노래가 태양 정복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오염되기 쉬워요. 자, 태양 정복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들, 상징들 어떤 게 있으냐면 금입니다. 금.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그 태양 정복 사상의 상징과 북극성 숭배 사상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것과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무조건 태양이긴 한데 무조건 태양 정복 사상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문맥을 또 살펴봐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아무튼 제가 나오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사자, 피닉스, 말.
이런 게 그냥 흰말 말고 그냥 말 같은 경우는 태양 정복 사상이다. 자, 무지개나 색동도 태양과 관련이 있고요. 백합, 해바라기, 장미, 밀 같은 식물, 이런 식물도 태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 쇠사슬 이런 것도 태양 정복 사상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으로 도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약간 좀 감이 잡히신가요? 네. 북극성 숭배 사상 그리고 태양 정복 사상, 크게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파벌이라 그럴까요?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북극성 숭배 사상 안에도 북극성만 숭배하느냐, 금성도 숭배하고 태양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여러 가지 하늘들을 가치 있게 보느냐, 뭐 그 안에도 또 카테고리가 나눠집니다. 근데 크게는 이렇게 북극성 숭배 사상, 태양 정복 사상 두 개가 있다라고 보고요. 얼핏 생각하면 북극성이 뭔가 유한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고 이러는데,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좀 법치 제도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유들유들하게 넘어가, 이런 게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떨 땐 좋기도 한데 어떨 때 또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태양 정복 사상이 약간 좀 세 보이기도 하고 뭔가 그냥 거부감이 들 것 같기도 한데, 또 우리와 맞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또 뭐가 무조건 좋고 뭐가 무조건 나쁘다 그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상이 지금까지 10,000년,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왔겠죠. 여전히 이 두 세력들이 싸우고 있고, 그게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 종교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그 사실 알맹이를 알고 보면 어때요? 대부분 태양 정복 사상하고 그 북극성 숭배 사상이 계속 부딪히는 게 그게 겉으로는 종교 전쟁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거 같아요. 그리고 또 태양 정복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뭐 국가들끼리 모였다 하더라도 또 요 안에서도 또 치열하게 싸웁니다. 또 북극성 숭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도 또 그 안에서도 엄청 치열하게 싸워요. 무조건만 좋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복잡한 이런 인류의 어떤 생각들이 얽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걸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1강부터 10강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강까지는 촬영하고 공개가 됐고요. 이제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이제 5강을 촬영할 거예요. 이제 5강 촬영하면 이제 벌써 절반을 하는 건데,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개 강의도 들으시고 이것도 한두 번씩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걸 무조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건 한 번 듣고 흘려 버리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시험 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한 번 들으면 나중에 어디 가서 그때 그게 이건가? 요 정도만 생각나시면 돼요.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공개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에 맞게 촬영해서 이렇게 일주일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프리미엄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도 건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글 쓰시거나 어떤 컨텐츠 만드신다면 정말 추천. 이거 하시면 여러분 컨텐츠가 10배는 더 가치 있어 보이리라 저는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요 프리미엄 강의 같은 경우는 결제하셔야 보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강의는 올해 2023년 내에는 언제든지 반복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링크는 열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리미엄 강의 신청하실 때는 강의료를 입금해 주시고, 한 강의당 동영상 하나당 5만 원이거든요. 입금해 주시고 몇 강 듣고 싶은지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해당된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입금 계좌나 연락처는 제가 더보기란에 이렇게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상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하나, 두 개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상징이 3개, 4개, 5개 보인다? 이거는 의도한 거다. 그리고 뭔가 상징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든 컨텐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